단골 치과의 배신 150만 원의 덫.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의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나기 마련이라지만 호영 씨에게 가장 큰 고충은 바로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70대 후반에 접어들며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치아는 결국 부분 틀니 신세를 지게 했다. 그래도 동네에서 용하다는 치과를 찾아 맞춘 틀니 덕분에 지난 몇 년간은 갈비는 못 뜯어도 깍두기 정도는 아작아작 씹으며 남부럽지 않게 식사 시간을 즐겨왔다. 사단이 난 것은 평범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틀니를 세척하던 호영 씨의 손끝에 툭 하고 무언가 걸렸다. 틀니를 지탱해주던 쇄골이 하나가 맥없이 부러져 나간 것이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게 없으면 덜렁거려서 못 쓰는데. 호영 씨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그동안 믿고 다녔던 단골 치과로 향했다. 원장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였던 예전과는 달리 그날따라 병원 공기는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진료 의자에 누운 호영 씨의 입안을 대충 훑어본 원장은 마스크 너머로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호영 어르신, 이거 수리 안 됩니다. 고리가 부러진 건 수명이 다한 거예요. 새로 맞추셔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 해야 한다니. 호영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다. 원래는 훨씬 비싼데 어르신은 나이가 있으셔서 정부 혜택이 돼요. 150만 원이면 정말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걸로 새로 하세요. 15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연금 아껴 쓰며 사는 호영 씨에게는 손이 떨리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이빨 없이는 못 산다는 원장의 압박과 혜택을 봐서 싸다는 말에 호영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고통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그날부터 호영 씨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치과를 방문해 차가운 고무 찰흙 같은 본을 떴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조차 고역인 나이였다. 입안 가득 이물감을 견디며 이제 곧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제대로 된 틀니가 없으니 그동안 호영 씨는 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물에 만밥을 잇몸으로 우물거리며 버텼다. 기운은 빠지고 얼굴살은 쏙 들어갔다. 드디어 틀니가 다 됐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날 호영 씨는 새 틀니를 입에 넣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원장님, 이거 뭐가 좀 이상해요. 꽉 끼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씹으려고 하면 이가 엇갈리는데요. 간신히 말을 뱉어낸 호영 씨를 향해 돌아온 원장의 대답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였다. 어르신, 저는 잘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불만 있으면 저기 기공소 사람한테 직접 말하세요. 만드는 건 기공사가 하는 거지 제가 합니까? 호영 씨는 귀를 의심했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돈을 냈지 기공소 이름을 보고 왔단 말인가. 원장님, 내가 기공사를 어떻게 알고 거기다 말을 해요? 이 병원 믿고 내 돈 150만 원 들여서 한 건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립니까? 호영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의사가 저런 말을 해? 무책임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그제야 원장은 귀찮다는 듯 인심 쓰는 척 말을 바꿨다. 아, 참 알았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시 만들면 내 생돈 40만 원이 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세요? 어르신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150만 원을 내고 2달을 굶다시피 한 환자 앞에서 제 돈 40만 원 아깝다고 화를 내는 의사. 호영 씨는 가슴이 부르르 떨렸지만 당장 이빨이 급했기에 억울함을 삼키며 다시 본을 떴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시 제작하기로 한 틀니를 기다리는 보름 남짓한 시간은 호영 씨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제대로 씹지 못해 헐거워진 잇몸은 금세 붓고 쓰라렸고 물에 만바발조차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글펐다. 의사가 제 돈 40만 원 손해본다며 생색을 냈으니 이번에는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호영 씨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마침내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호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 의자에 앉았다. 원장은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새로 온 틀니를 호영 씨의 입안에 쑤셔 넣듯 끼웠다. 자, 이번엔 잘 맞을 겁니다. 꽉 깨물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를 맞물리는 순간 호영 씨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졌다. 위아래 치아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할 자리가 어긋나 있었고 왼쪽 어금니 부분은 유독 높게 솟아올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원장님, 이거 아까보다 더 이상해요. 왼쪽이 너무 높아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혀가 둘 데가 없어요. 호영 씨의 조심스러운 항의에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어르신, 처음엔 다 그래요. 새 신발 신으면 발 뒤꿈치 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적응을 하셔야지 자꾸 안 맞는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기공소에서도 이게 최선이라니까요. 원장은 대충 몇 군데를 기계로 갈아내는 신용을 하더니 거울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호영 씨를 진료실 밖으로 내몰았다. 가서 며칠 써보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저녁 밥상. 호영 씨는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나물 한 점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첫 번째 씹질에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어긋난 치아 사이로 음식이 씹히는 게 아니라 호영 씨의 연한 볼살이 사정없이 씹혀 들어간 것이다. 순식간에 입안에 비릿한 피냄새가 번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150만 원이나 들여서 이 고생을 하다니. 입안을 거울로 비춰보니 이미 볼 안쪽은 허옇게 패여 피멍이 들어있었다. 밥 한 술을 넘기기가 무서웠다. 배는 고파 허기가 지는데 수저를 들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다. 다시 치과를 찾았지만 병원 문턱을 넘기도 전에 들려온 소리는 더 가관이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예요. 저희도 2번이나 다시 해드렸고 의사로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자꾸 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간호사의 냉정한 태도와 원장의 피하는 눈빛. 호영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70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호영 씨였다. 여기서 더 싸우자니 기운이 달리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자니 당장 끼니가 걱정이었다. 결국 호영 씨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식탁 위에 놓인 틀니를 빤히 바라보던 호영 씨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내가 내 돈 내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돈 타령만 하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은 그림의 떡이었다. 고통을 참다 못한 호영 씨는 문득 화장대 서랍을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손톱을 다듬을 때 쓰는 거친 야스리 줄였다. 그래, 병원에서 안 해준다면 내 손으로라도 깎아야지. 이렇게 굶어 죽을 순 없지 않나. 호영 씨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형광등 불빛 아래 틀니를 비춰보았다. 유독 높게 솟아 볼을 씹게 만드는 그 미운 부분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야스리를 틀니에 갖다 댔다. 슥슥슥. 딱딱한 플라스틱과 금속이 갈려나가는 섬뜩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손목이 시리고 눈이 침침해졌다. 하지만 호영 씨는 멈출 수 없었다. 한 번 갈고 입에 넣어보고 또 아프면 다시 빼서 갈아내기를 수십 번. 야스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호영 씨의 자존심과 서러움도 함께 갈려나갔다. 손톱 가는 도구로 제 이빨을 깎아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통증이 호영 씨를 움직이게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에는 미세한 가루가 날렸고 호영 씨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150만 원짜리 명품 틀니라던 것은 어느새 노인의 눈물 젖은 야스리질의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거실등 하나만 켜놓은 적막한 밤, 호영 씨는 돋보기를 치켜 쓰고 낡은 야스리를 손에 쥐었다. 손톱 끝이나 다듬던 가느다란 쇠조각이 이제는 목숨줄 같은 틀니를 깎아내고 있었다. 슥슥 소리가 날 때마다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 무릎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 150만 원이나 주고 산 보물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으니. 한번 쓱 갈고 입에 끼워보고 다시 빼서 모서리를 다듬기를 수십 번. 하지만 전문가의 기계도 아닌 손톱 소지용 야스리로 정교한 치아 수평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쪽을 갈아내면 다른 쪽이 들떴고 높이를 낮추면 날카로운 단면이 잇몸을 찔러왔다. 결국 입안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야스리로 거칠게 갈아낸 부분이 혀끝을 스칠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전해졌고 억지로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턱관절까지 뻐근하게 조여왔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먹지 못한다는 공포였다. 새 틀니를 맞추고 2달 그리고 다시 제작하며 보낸 시간까지 합치면 벌써 넉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상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디 아픈 거 아냐? 주말에 잠시 들른 딸아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호영 씨는 차마 치과에서 겪은 수모와 밤마다 야스리로 틀니를 깎고 있다는 창피한 고백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요새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라며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실제로 호영 씨의 몸 상태는 심각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팽팽하던 볼살은 움푹 패어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띠는 구멍 2개나 안쪽으로 조여야 했다. 몸무게를 재보니 무려 5kg나 빠져 있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곧 기력 저하로 이어졌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았다. 못 먹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이빨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틀니야 이게.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잇몸은 늘 빨갛게 부어올랐고 틀니를 끼지 않아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밤잠을 설치게 했다. 참다 못한 호영 씨가 다시 치과를 찾았을 때 원장은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인상을 팍 쓰며 간호사를 시켜 호영 씨를 막아섰다. 어르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는 손봐드릴 게 없다고요.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희 업무가 마비됩니다. 아니, 이보시오.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살이 5kg나 빠졌소. 입안은 다 헐고. 원장님 얼굴 좀 보게 해줘요. 호영 씨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원장은 멀찍이서 차트를 넘기며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거 본인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다 잘만 쓰는데 왜 어르신만 유난입니까? 정 불편하면 대학병원 가보시든가요. 유난이라니.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놓고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넘겨 야스리로 이빨을 갈고 있는 환자에게 할 소리인가. 호영 씨는 가슴이 꽉 막혀 숨이 가빠졌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병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노인의 슬픔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동네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았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쓰다 남은 야스리가 손에 잡혔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의 의지의 끼니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 호영 씨는 무릎을 눈물로 적셨다. 차라리 예전 골이 부러진 틀니가 100번 나았지. 그때는 깍두기라도 씹었지. 바람에 날리는 낙엽조차 호영 씨의 가냘픈 어깨보다 무거워 보이는 오후였다.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해진 손가락으로 야스리를 매만지는 호영 씨의 눈빛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존과 존엄이 걸린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비친 호영 씨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동네 경로당에서 피부가 고우신의 소리를 듣던 호영 씨였건만 이제는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눈덩이가 움푹 들어간 노파 하나가 서 있었다. 제대로 씹지 못해 단백질 섭취는커녕 물에 불린 쌀알만 넘기다 보니 몸의 근육이 눈에 띄게 빠져나간 것이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밥 한 숟갈 편히 먹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었나? 주방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틀니를 끼우기만 하면 볼살이 찝히고 잇몸이 짓눌리는 통증 탓에 이제는 아예 틀니를 빼놓고 잇몸으로만 죽을 오물거리는 날이 늘었다. 하지만 잇몸만으로 음식을 삼키다 보니 소화가 안 되어 늘 속이 더부룩했고 영양가가 없으니 기운은 자꾸만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났고 한 손에 잡히던 종아리는 이제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다. 체중계 바늘이 왼쪽으로 자꾸만 기울 때마다 호영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70대 후반 한 번 잃은 기력은 다시 찾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호영 씨였다. 하지만 호영 씨를 더 괴롭히는 것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이었다. 그 돈 150만 원이 어떤 돈인데?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쌈짓돈을 홀랑 가져가 놓고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생각할수록 치과 원장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기공사한테 따져라. 내 돈 40만 원 손해봤다며 큰소리치던 그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다시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가 새로 하고 싶었지만 그 생각 끝에는 어김없이 돈 걱정이 따라붙었다. 새로 하려면 또 100만 원 넘게 들 텐데 내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하나. 그렇다고 저 원장놈한테 다시 가서 빌 수도 없고 고쳐주지도 않겠다는데 내가 누굴 믿고 다시 입을 벌려. 이미 낸 150만 원은 공중에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고 다시 비용을 들여 다른 치과를 찾기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빨 하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겠네 싶은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옥상으로 올라가 찬 바람을 쐬기도 했다. 치과 문턱조차 넘기 싫다는 공포와 이대로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싸웠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봐도 간호사는 원장님 수술 중이십니다라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직접 찾아가면 할 도리 다 했다는 벽에 부딪혔다. 어느 날은 억울함에 복받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쁜 짓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늙고 힘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호영 씨는 어둠 속에서 다시 야스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더는 갈아낼 수도 없었다. 이빨을 갈아내는 건지 제 가슴을 갈아내는 건지 알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다. 돈은 돈대로 들고 살은 살대로 빠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 입은 호영 씨의 70대 후반 인생은 그렇게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다. 분노는 어느새 도끼가 되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호영 씨의 흐릿해진 눈동자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억울함은 풀고 죽어야겠다는 일념이 야스리를 쥔 호영 씨의 마디 굵은 손가락에 힘을 주게 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손톱 가는 야스리로 틀니를 깎던 호영 씨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뺨, 초점 흐린 눈동자, 그리고 손에 든 초라한 쇠조각.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왜 내 돈 내고 범죄자처럼 숨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호영 씨는 그 길로 야스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쓰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치과 진료비 영수증과 틀니 제작 계약 서류를 꺼냈다. 기운이 없어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호영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거쳐 구청 보건소로 향했다. 보건소 민원실에 앉은 호영 씨는 그동안 겪은 일을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음에도 밥 한 숟갈 못 먹고 살이 OK주의나 빠진 사정, 의사가 기공사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아나무인 격태도 그리고 고통 속에 야스리로 틀니를 깎아야 했던 비참함까지. 어르신, 이건 명백한 의료 서비스 부실입니다. 저희가 해당 치과에 현장 조사를 나가고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따뜻한 한마디에 호영 씨의 맺힌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호영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한국소비자원 1372에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틀니는 엄연히 물건이자 의료 행위이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환불이나 재제작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며칠 뒤 기세등등하던 치과 원장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보건소의 조사와 소비자원의 압박이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어르신, 아이고.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다시 오시면 제가 직접 아주 공들여서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한 푼도 안 받고요. 하지만 호영 씨는 단호했다. 이미 신뢰가 깨진 곳에 다시 입을 벌리고 누울 수는 없었다. 원장님, 공짜로 다시 해준대도 난 당신 못 믿소. 내가 그동안 못 먹어서 빠진 살과 밤마다 흘린 눈물은 어쩔 거요? 나는 내가 낸 돈 돌려받고 다른 병원 갈 테니 소비자원 결정대로 합시다. 결국 치과는 호영 씨에게 틀니 제작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불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호영 씨는 보건소를 통해 틀니 건강보험 재등록 절차를 밟았다. 원래 틀니 건강보험 혜택은 7년에 한 번만 가능하지만 치과의 명백한 과실이나 부작용이 증명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제작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달 뒤 호영 씨는 정직하기로 소문난 다른 치과를 찾았다. 그곳 원장은 호영 씨의 잇몸 상태를 보며 혀를 찼다.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틀니는 의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맞춰드려야 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새로 맞춘 틀니는 입안에 착 감겼다. 더 이상 볼을 씹지도 잇몸이 욱신거리지도 않았다. 호영 씨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근처 설렁탕집으로 향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깍두기 하나를 얹어 씹는 순간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래, 이 맛이야. 이 씹는 맛에 사는 거지. 만신창이가 된 틀니를 야스리로 갈며 눈물 짓던 호영 씨는 이제 없다. 호영 씨는 이제 경로당 친구들에게 당당히 말한다. 이보게들, 치과에서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참지 마. 우리가 늙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보건소도 있고 소비자원도 있어.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밥상머리 평화가 오는 법이야. 잃어버린 OK주의 몸무게보다 더 값진 자존감을 되찾은 호영 씨의 얼굴에 마침내 봄볕 같은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호영 씨 사건으로 배우는 틀니 갈등 해결법. 의사의 책임 회피는 불법 기공소의 말해라는 말은 책임 회피입니다. 계약 주체는 치과이므로 끝까지 치과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소 민원 접수 해당 지역 보건소 의약무과의 진료 거부나 부당 대우로 민원을 넣으면 치과에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활용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해 상담받으세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등록 확인 치과 과실로 틀니를 못 쓰게 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7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재제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확인하세요.
증거 수집 안 맞는 틀니 사진, 볼 씹힌 상처 사진, 진료 기록부 복사본 등을 챙겨두면 훨씬 유리합니다.